얼마 전 토트넘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모우라의 계약 종료를 언급하면서 이번 여름 팀을 떠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우라뿐만 아니라 팀의 주장인 골키퍼 요리스도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이번 시즌 황당한 실수를 꽤나 여러 번 보여준 요리스와도 재계약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한 세대가 저물어 간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두 선수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분명 매우 뛰어난 활약을 했었던 팀의 중요 선수였던 건 맞지만 이번 시즌 활약에 한정한다면 민폐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이 선수들 외에도 토트넘에는 나가야 할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리그에서 뛰었던 수비수들부터 쭉 말해보자면 로메로, 산체스, 에메르송, 다이어, 탄강가, 벤 데이비스, 랑글레, 그리고 포로와 페리치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살아남을 선수는 로메로와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정도? 네. 새롭게 합류한 포로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5명은 확실히 처분해야 합니다. 산체스의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산체스는 호러쇼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면 현지 팬들 사이에서 산체스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가 경기장에 가득했을 정도니까요. 토트넘에서 뛴 지가 벌써 5년인데 정말 눈꽃만큼도 발전하지 못하고 매경기 실점의 빌미가 되는 최악의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죠. 얼마나 선수가 없으면 이번 시즌 산체스의 리그 출전이 교체 포함 17경기나 됩니다. 네. 이러니 이길 수가 있나요? 네. 탄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강가는 산체스보다도 후순위로 선발 2번, 교체 2번으로 리그 4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피지컬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기본적인 실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뭔가가 항상 엉성해 보여서 공 근처에만 가면 불안해지죠. 네. 게다가 부상까지 자주 입어서 2시즌 연속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잉글랜드 홈그라운드 선수인데다 구단 유소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드밴티지를 다 포기할 정도로 수비를 못하는 수비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는 말해 뭐하나요? 네. 애초에 이런 선수가 주전이라는 게 토트넘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31경기에 선발 출전한 센터백이 경기당 평균 태클이 0.9개로 한 개도 안 되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내내 태클을 시도한 게 고작 40번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다이어의 무능력을 증명하죠.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애초에 상대방 공격수에게 제대로 붙어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태클을 시도할 기회조차 놓쳐서 리그 33경기에서 태클 40개밖에 안 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3년 재계약 얘기나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요즘에는 재계약 얘기는 들어가고 사타구니 수술을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동안 부상을 참으면서 뛰었다네요. 부상이 다 낫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센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무조건 처리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계약 기간은 산체스와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니까 빨리 팔아야겠죠. 랑글레는 이 3명에 비하면 그래도 사람다운 모습이었지만 원 소속팀이 바르셀로나에서 밀려난 선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워낙 이 3명의 수비가 호러라서 랑글레 부족함이 가려진 감이 있는데 랑글레는 원래부터 스피드가 느리고 쉽게 당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나 랑글레 이런 단점은 제대로 드러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다이어가 먼저 실수하고 황당하게 실점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랑글레는 임대라서 이번 시즌 종료 후에 돌아가는데 제발 완전 영입 같은 헛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랑글레 부족함을 커버해준 또 한 명의 수비수가 있습니다. 랑글레와 같이 왼쪽 수비를 맡았던 윙백 페리치가 그 주인공인데요. 참 1년 내내 이 형님 때문에 많은 토트넘 팬들과 특히 손흥민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수비수 포지션이면서 수비할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손흥민의 공격 기회만 뺏어간 이번 시즌 최악의 선수가 바로 페리치입니다. 물론 자유계약으로 영입해서 이적료는 공짜였지만 페리치의 주급은 손흥민보다 살짝 아래인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한 경기 크로스를 19개 올리면서 이번 시즌 최다 크로스 횟수를 기록했고 동시에 그 중에 17개를 실패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크로스 실패도 기록했습니다. 이러니까 환장할 수밖에 없죠. 리그 어시스트가 8개이긴 하지만 그렇게 주구장창 크로스를 올리는데 도움 10개도 못 올린 게 비정상이죠. 그래도 60득점 넘게 한 토트넘인데 페리치가 기회를 가져간 거에 비하면 이 기록은 매우 저조하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이 10개가 넘는 골을 손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페리치 도움이 8개밖에 안 되는 셈이니까요. 자, 아무튼 페리치 역시 다음 시즌에는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밀란에서 뭐 다시 데려가시고요. 네. 수비수 정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임대를 가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레길론과 조로든이 남아 있습니다. 레길론은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한 시즌 동안 임대를 간 상태지만 원 소속팀은 아직 토트넘으로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레길론은 임대를 가서도 선발 출전을 단 한 번도 못했고 리그에서 9번 교체 출전했을 뿐입니다. 출전 시간은 153분에 불과해서 사실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선택받지 못했다고 봐야죠. 네. 원래 스페인 출신이었던 만큼 스페인에서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대 생활까지 실패해버려서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한때는 손흥민과 호흡이 좋아서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백 조항을 발동해 가로채면 어떡하냐는 걱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발 누군가가 가로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로든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나름대로 출전 시간을 확보했던 로든이지만 이후에는 찬밥 신세가 됐죠. 페레치 합류 이후에는 기존의 등번호였던 14번도 뺏겼고 결국 프랑스의 스타드 렌에서 1년간 임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레길론보다는 그래도 뭐 중용받으면서 선발로 15경기를 뛰기도 했지만 지난 2월 12일 툴루즈전을 마지막으로 리그 경기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5월 21일에 3달 만에 선발로 나와서 생존 신고를 했을 정도로 역시 전력 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든도 2025년까지 계약이라서 아직도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임대를 떠나는 이유가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인데 토트넘에서 다른 팀으로 떠나도 여전히 벤치만 달구고 있을 정도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래서는 다른 팀에게 판매하기도 애매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두 선수를 무조건 팔아야만 하는 토트넘 입장에서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수비수가 11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선수는 로메로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뭐 그럭저럭, 그리고 7명은 방출 필수 수준이라니 토트넘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산체스는 영입할 때만 해도 4천만 유로를 주고 산 선수라서 당시 토트넘 역대 최고 이적료였고 레길론도 2,500만 유로짜리 선수입니다. 로드는 1,500만, 다이어는 500만 유로로 살 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었네요. 지금은 이 선수들의 몸값 이전에 어떻게든 팔 생각부터 해야 되니까 이 중에 뭐 얼마나 건질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수비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수비수 얘기만 중점적으로 했지만 윙크스, 스킵 같은 미드필더나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같은 공격수들도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출 영순위는 만악의 근원인 레비 회장입니다. 아니 차라리 손흥민을 방출해서 다른 팀으로 좀 떠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토트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한 경기입니다. 그 한 경기라도 손흥민에게 의리 보여주자고요. 의리!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